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효입니다. 의안번호 제9-298호 및 제9-300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8호 안건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 3은 지구단위 계획 내 가설 건축물 존치 수를 1에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 제56조의 3항, 제61조 1항 및 별표 19 등의 성장관리 방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성장관리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 기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안 제6조 3항은 주민 제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협상 제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은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주거 밀집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제5항은 평택시 규모 추가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895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안 제20조 3항은 기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입지 시 현황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0은 농림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0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이행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우리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신발생 방지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 건축물의 필요시 부대시설을 적법한 절차로 가사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37조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동간 이객거래를 완화하였습니다. 23년 신설된 용도인 임대용 기숙사는 주차 소유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차량 비린막 시설, 근로자 휴게 시설, 임시숙소, 작업장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39조 2에서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반복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30%에서 100%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적합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이행강제금을 감경 부과하도록 특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주거 밀접 지역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및 용도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기숙사 건축 기준의 공유시설 및 주차 이용 계획 등에 대한 공공성과 합리적 건축 계획을 검토하고 위반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설 건축물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님. 우리 김덕경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 가설 건축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3년을 1회 연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방제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3년을 공익목적이나 견본주택이라고 하면은 견본주택도 공익목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익 목적하고 견본주택하고 이제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본주택이라고 하면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견본주택이. 견본주택은 그 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그 모델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걸 3년을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근 2003년서부터 총 100세건이 있는데요. 3년 이내에는 철거가 한 86% 철거가 되고요. 네. 나머지 이후에 6년 이내에 97%가 지금 철거가 돼서 한 번 1회를 연장해서 6년까지 지금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의 빌라나 아파트나 어떤 이런 주택에서는 완판이라고 그러죠. 완판. 바로 이제 입주할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이제 하고 착공하면서부터 이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안에 이제 샘플 설명을 이제 하는 그런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90%가 판매가 됐다. 그런데 한 10% 때문에 3년을 연장시킨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토지주가 보통 근본주택 그 토지에 대한 거는 자가 토지가 아니고 거의 임대 토지일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토지주가 어떤 건축 계획이 있는데 그 견본주택이 3년 뭐 계약서에 3년 임대하고 또 3년 연장한다는 어떤 법조항을 완화시켜 주면은 나중에 토지주가 뭐 피해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모델 인조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인데요. 네. 지금 한번 설치하면 뭐 기본으로 3년이지만 후에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연장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에 소유자가 당초에 할 때 아마 임대 기간을 정했을 겁니다. 그 추후에 임대 기간이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농기계 수리 시설을 추가로다가 이제 그 완화하는 조건인데 농기계 이게 그러니까 농업 지역에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농업에 대한 시설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 저장이라든지 뭐 농기계 청구라든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청구 등 이런 등으로다가 그 농업용 그 건축을 뭐 그러니까는 농가주택 뭐 등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농기계 수리 시설을 추가로다가 하게 되면은 부품 판매까지 가능한 겁니까? 부품 판매. 아, 수리센터하고 부품 판매하고는 또 별개로 그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대부분 농기계 수리센터 내에 부품 판매도 거의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겠죠, 현재는. 그죠? 이게 그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그 농기계 수리센터가 그 허용이 안 돼 있던 거를 이번에 좀 완화를 하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완화 내용인데 농기계 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부품 판매도 가능하게끔 기왕 완화시켜 주시는데 부품 판매도 가능하게끔 그 조항을 더 추가로 좀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품 판매는 이게 그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사항을 좀 체크 좀 해놓으셨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사쪽에 보면은 그 제 5호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 가로고 칠학지구 등 관광진흥법에 대한 관광지 정원시설,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에 대한 부지 경계가 직선거리 1000m 1k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현행이 그런데 개정안은 직선거리 50m로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1km에서 50m로 주는 건데 이게 이제 5호 이상 주택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네. 그 5호 이상 주택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5가구, 5가구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벽면 기준으로 해서 50m 이내일 경우에 그 5가구를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1km, 1000m면은 1km잖아요. 직선거리가. 아,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 네. 내용이에요? 예. 그 5호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00 부지 면적이 4,500 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죠? 한 천, 1,370평 정도 되죠? 이 면적이면 엄청 큰 물류 창고거든요. 평택에 이런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현황 자료는 지금 그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물류단지가 그 이 4,500 이상 되는 것도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건축 주택 도시계획에 이제 그 많은 그 법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는 조건이거든요. 평택시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뭐 평택시가 지금 뭐 농지 비율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완화를 시키는 조건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잘 그 세부 계획 좀 잘 만들어서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민원이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건축법을 지금 완화시켜서 지금 가축 가설 건축 이 부분을 지금 개정 조례안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이 안대로 가면은 재래시장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재래시장 구역 안에는 이제 아케이트가 설치돼 있어서요. 네. 그 아케이트 안에는 사실 건물이 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을 보지 않는- 이제 않으시는 없어도 거죠? 예, 영업을 하시는데 뭐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구조상 아케이트 안에 들어가는 매장이 있고 네, 아케이트 밖으로 시설되는 매장이 있는데 네, 아케이트 안에는 뭐 가설 건축이 불법이라는 어떤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는 빼고 그냥 본인들이 판매하기 쉬운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고 이제 아치 외부의 매장에서 어떤 그런 그 천막이나 이런 부분을 다뤄내고 냉장 시설을 이렇게 추가로 다 설치하고 그럴 때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건가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재래 전통 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고 네. 그 인근의 주변에 지정되지 않은 이제 점포들이 이제 보통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허용하는 것은 그 처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당되는 게 2m 이내에 이제 처마를 설치하는 건데 그 처마 밑에 부분에 그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처마를 설치하는 것은 또 약간은 또 이제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마는 비를 피하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지 영업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평택시의 재래시장이 통복 재래시장, 뭐 팽성 재래시장, 안중 재래시장, 여기 서정 재래시장, 통복 재래시장 5군데가 있죠. 네. 중앙 예. 송북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자판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불법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 행인들께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 알지만은 뭐 관계 부처에서 뭐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타치를 못 하고 이런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재래시장 쪽은 특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무단 건축 그러니까 뭐 새로 이렇게 어떤 그 골조를 해서 짓는 건축물 외에는 뭐 이렇게 천막을 좀 비가림으로 해서 달아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와신 거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가 또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저는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3항을 신설을 했어요. 시장은 제출된 도시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평택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 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그 신설한 이유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을 신설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2021년부터 저희가 지금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법제화를 해서 그 운영을 더 좀 투명하게 하려고 그 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설항 생기기 전에는 그 운영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를 할 경우에 그 사전협상 제도를 그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공기여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검토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추진 중인 게 3건이고요. 협상 종결 중단이 2건이 있어요. 맞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그 사전 협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안서를 먼저 넣고 나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중단이 되고 종결이 된 거죠. 이거는 그 이제 사업자가 사업 계획이 변경을 해서 이제 두 건은 그 중단이 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이제 병원 용지하고 학교 용지 변경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공장 용지를 그 공업 용지를 폐지하는 뭐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발 사업이 끝나고 학교 용지가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 개발 협의 때는 이제 학교 용지가 필요해서 학교 용지를 그 존치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입장이 번복이 돼서 학교 용지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서 사전협상 제도 운영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6조 3항의 이제 사전협상 관련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고 나면 아까 마냥 환수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비에 또 휘말릴 소지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혜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 운영 지침이나 세부 계획들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21년도부터 마련을 해서요.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세부 지침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어떤 휘말리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손하명 의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제16조의 3항에서 가설 건축물을 한 차례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23년서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가설 건축물 신고 현황을 보면 총 103건이 있는데 3년 이내가 지금 한 89건,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86.4%에 해당되고, 그 존치 기간이요. 3년 이상에서 6년 이하가 지금 11건인데 10.7%예요. 6년 이상이 3건, 그 존치 기간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2.9% 정도 해당되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연장을 좀 하는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그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3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게 그 저희가 지금 그 한 건이 계속 그 이게 그 연장 조항이 없어서 계속 이제 연장을 요구를 하는 그 건이 하나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저희는 그 공동주택이 악성 미분양이 없어서 이제 사업 기간 내에 대부분 그 다 그 저 분양을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이 좀 분양이 좀 좀 미진한 것들은 한 번 정도 해서 6년 정도 시간을 주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6년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해서 이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규정 위반 된 게 뭐 좀 몇 건 있었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넘어갔던 게. 근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차례 정도 더 연장 규정을 넣어서 명확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이 항을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20조 2항에 보면 지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과 좀 2항을 이렇게 좀 넣었어요. 공업지역, 산업지역, 택지기 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도를 넣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그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4년도에 4년도 1월에 아마 이 계획 과정을 보면 평택시 성장계획 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하게 지금 이렇게 그 과정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항이 지금 그 조례상에서 담기기 전에 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해서 수립을 했던 건가요, 이게요? 그거는 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지정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성장 전에는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그래서 그 약한 개념의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에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이제 어떤 면적이 이제 넘어서면 물류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못하게 돼 있고, 이거를 그 일부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하게끔 지금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려와서 지금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거는 그 공업용지에 예. 그이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용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질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단독으로 이렇게 질 수 없게끔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하게끔 그렇게 그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평택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연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그 따로 지금 용역에 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성장관리 계획이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의회 그 의견 청취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고시 절차를 내년 우리 연말에 12월 달 그 의회에 있을 때 의견 청취를 좀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글쎄요, 해서 내년서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서부터는 아마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도 아까 마냥 그 지침 때문에 못하게끔 지금 공장이라든가 그 물류창고도 지금 마냥 그렇게 쉽게 설립이 안 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제가 볼 때는 해당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그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또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부들은 또 반감이 상당히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좀 반영되고 합리적으로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2조 1항 중에서 120%를 140%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제지구가 뭡니까? 정확히? 그 방제지구는 저희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그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좀 말하는 거고요. 지정한 지구죠. 예. 예방하기 위해서. 예. 방제지구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특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시정 있습니다. 50만 이상 예,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이 지정을 하죠. 평택시 방제지구의 전체적인 규모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방제지구가 현재 없어요? 네, 평택시에는 방제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왜 없죠? 지금 여기 그 지정이 안 된 이유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재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거는 지역을 하게 돼 법적인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예방 현재 차원에서 다른데 이제 글귀를 보면 대상지가 이제 풍수해 때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또 집안이 약해서 산사태, 집안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돼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 방제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있는데 평택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담은 거는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네. 내용을 담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20%일 저희가- 때에도 예. 왜 방제지구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방제지구.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건 10년 이내에 이제 그 2회에 걸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됐을 때 이제 방제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 해당되는 사고가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그건 법적인 거고 예, 예. 충분히 방제지구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방제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는 지금 경기도 어떻습니까? 방제지구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보셔야죠. 예,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재해 및 인명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를 당연히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만 예상되는 지역도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제지구를 되도록이면 잘 살피셔서 그 지구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제지구 내에 재저감 대책 예방 시설은 뭐 전혀 모르시겠네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건도 없었으니까 방제지구 지정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계획을 구체적인 게 수립한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상위법에서 120%에서 140%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택시는 없는 게 좋죠. 방제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상되는 지역도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면 찾아서 우리가 방제지구를 만들어서 이 120%에서 140% 상향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제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건축행위나 다른 거 할 때 이제 용적률이야 이제 예.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지만은 그 시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돼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상만 가지고서 방제지구를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좀 많이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예를 있습니다. 들어 무슨 산사태 예상 지역이다. 뭐 하면은 뭐 흙막이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물난리가 뭐 나는 날 예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바지 시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시설이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보완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신 또 용적률을 또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방제지구 이런 지정권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방제지구 지정이 단 한 건도 없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른 뭐 의견들은 다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을 것 같고 저는 그 안 56조 제4항에 자연녹지 내에 기존 주유소, 충전소 내에 수소 관련 증설 시 건폐율을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화하는 그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죠? 조례 개정하는 이유.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예. 조례에 담은 거고요. 예. 이건 이제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주유소나 충전소, 수소 관련 시설 이런 시설은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그 기피 시설의 일환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그동안에 까다로워서 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자연녹지 내 건폐율이 원래 이제 완화한다면 원래는 20%잖아요. 그럼 완화하게 되면 이게 어떤 그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로 완화한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 조항이 아직 안 넣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30%그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는 내용으로 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들이 이제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런 그 시설들이 많이 좀 증가가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어쩌네 이런 시설들은 주민 기피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증축 건폐율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어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우후죽순으로 또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몇 %로 완화될 건지 요거 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손하명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과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면 5등급 인증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건축물이 있어요? 평택시에는 없죠? 지금 제로 에너지 그 기술 현재 이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은 어렵죠? 상태. 네. 거기에 접하기 어려운 거죠? 네. 5등급은 그래도 뭐 신청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이제 최하 등급인데요. 네네. 그 공사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증감이 증가가 됩니다. 뭐 공사비가 증감이 돼도 여기 보면은 혜택을 뭐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에서 15%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해놨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이득이 재산세 완화시킨 게 더 이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 현행 조례 개정 전에도 그 사항은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그 건축물의 인동 간격을 조금 좁게 해서 약간 줄여서 토지가 약간 이제 작은 부지에 2동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이제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하명 의원님께서 뭐 건축 그 조례 개정과 같이 하셨는데 일단 그건 좀 분리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제 개정 이유를 뭐 여기다 좀 기재를 해쳤고 이 도시계획 국토 이용 및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몇 장부터 저기 몇 조까지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한 144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시행령 말고 법률이. 근데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이 법률에 이제 기초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에 따라서 이제 여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도 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이 추가 조항이 신설 부분도 있었고 위임 조항 신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개정 이유고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설 건축물 대조례 존치 횟수 연장 요건 이제 불가피할 경우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법률 개정에 필요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평택시도 아까 얘기 언급하셨듯이 한 곳이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6년 뭐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보다는 아마 지주택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소송 문제도 있고 조합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등등 이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마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법 개정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마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나 이거를 살펴보면 이 50조 2 보면은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뭐 중요한 사항만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평택시는 지금 3년 했다가 한 번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3년 이내에 아까 여기 보면 횟수별 3년이니까 뭐 1년으로 추가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해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상위법을 봤을 때 범위 내에서 이게 그 존치 기간이 최장 3년이기 때문에 그 신청인이 그 1년이 필요하면 1년만 할 그러니까요, 수도 예.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특 시군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는 그냥 무조건 3년 그냥 신청 들어오면 횟수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을 고려해 1회 연장. 이게 이제 특별하게 뭐 1년 신청이 들어오면 1년 해주고 2년 들어오면 2년 해주고 3년 들어오면 3년 해주고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해석이 이래 안에서 뭐 3년인지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연히 3년을 그냥 연장을 해주는 건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물어봤고요. 방제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현아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이 특히 이제 도시 국회법이나 뭐 건축법이나 특히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혜택하고도 또 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이제 이 시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방제지구가 지정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잘못 지정되면 특혜성이 이제 시비에 될 상황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이것도 상위법에 대해서 뭐 140% 상향됐다고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전에 관련돼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정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건 성장관리 계획 명칭 변경 및 기준 반영에 대한 요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에 제가 한 2월달 올 2024년 2월달에 아마 이 성장관리 구역 고독 특히 방충리 389-6번지 1원 그쪽에 대해서 아마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성장관리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서 성장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혜택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제일 큰 혜택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그렇죠. 면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좀 용적률 완화도 되고 교평도 아마 제외가 되는 것 같은데 일정 면적 이하 같은 경우는요. 그게 아마 일련의 사례로 뭐 호텔이 질 때 거기도 마찬가지 규모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교평 대상 제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지정 자체로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도 이 특별한 경우에 성장관리구역으로 주거지역이든 뭐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은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더 난개발이 초래되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금 신설을 지금 하신 거를 신설을 한 거 보면 20조 2항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자와 인접한 지역, 이게 이제 제일 포인트 같아요. 이 인접한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무분별하게 이제 이 난개발이 이제 양상이 되죠. 혜택은 또 혜택대로 받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 이런 거에 뭐 말 그대로 뭐 개발 지역이 막 원활하게 되는데 인접한 지역 말고도 그 외적에도 당연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뭐 성장관리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죠. 또 서부나 일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이제 제 시장은 제 70조 14 제 1항 1호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을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교통 처리 계획, 산림 보전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건 잘 넣으셨다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건 추가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인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오는 법률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뭐든지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는 무분별하게 난개발의 양상이 돼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 평택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립할 때 특히 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 녹지나 뭐 기존 뭐 수소 관련된 건 뭐 이거 기본적으로 뭐 완화하는 부분은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 조항 신설 개정, 이거하고 이제 법령에 위임된 농기계 수리 시설, 뭐 이거는 뭐 법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넣으셨다고 보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확한 이 법률적인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이 부서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뭐 계속 이런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걸 세심하게 해가지고 개정을 좀, 특히 이제 시에서 거의 이거를 개정안을 저희한테 조례 개정안을 시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장 발의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이 개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주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좀 이런 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계획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그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성장관리구역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그 고덕면 일원에는 이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개발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요 안이 이제 마련이 되면 아까 이제 도시주택부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의회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 대한 마련을 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관리계획은 뭐 기본 지금 언급됐던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이 사업이 국가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되게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타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교통계획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수립을 안 하면,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기다 담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후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가지만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그 55조 1항에 보면 그 우리가 그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 및 창고 시설 개발 행위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2021년 12월 30일 날로 이게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33,000 평방미터, 10,000평 그 이상 되는 물류 창고라든가 그 건축물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해놨거든요. 지금 이 규정에 따르고 있나요? 저희가 그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 및 그 창고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2022년도에 마련을 해서요. 예.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 그게 제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할 때 이게 2021년도 12월 30일로 이게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는 지금 그 초과 규모의 그 법령에 따라서 10,000평 이상의 물류창고에서 공장은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이거를 이제 3,000평씩 규모를 이제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이와 똑같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대규모 시설은 그 대규모 시설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이 예. 규모 초과 그 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1월 17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가 지금 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앞으로 물류창고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사항 같은 것도 그대로 이제로 이제 묶어서, 물론 이제 개발 규제를 억제를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한 사항도 있겠지만, 도시 팽창해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창고 시설이라든가 공장 부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개발 저해 요인으로 돼서 이제 이런 게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절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있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해서 그때 부결된 건수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창고들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이제 대규모 물류 창고가 계속 그 허가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 좀 그 주변 시설 그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류 형태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허가 인허가상의 규제가 적용이 되니 타 뭐 용인이나 안성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경제 그 발전 파급 효과에 저해가 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대부분 지금 대규모 물류 창고가 들어오는 게 이제 IC 주변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 시설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를 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잘 세심히 살펴볼 문제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별표 0 별표 제2호 라인 제2항에 따르며 20실 이상인 임대형 기숙사 건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 문제가 지금 고독 신도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 그 의원들한테 많은 그 전화 시달림도 당하고 있는데 요게 통과가 되게 되면 좀 어떻게 완화되는 겁니까? 고독 신도시에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예. 단독 다가구 주택 그렇죠. 용지라 임대형 기숙사가 그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그 다중주택 시설에 한 가구에 뭐 방 3개, 4개를 저기 두어서 화장실하고 그 공동 그 거실을 통하고 개인 그 주방용품 쓸 수 있는 주방 시설인가 이것까지 해서 많은 세대가 입주를 돼 있어서 주차난의 어떤 극심한 그 사태 요인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허가에 규제 사항을 넣는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다가구 주택의 이제 방 개수라든가 화장실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당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송탄 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그 해당 그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송출의 관할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는 송출뿐만 아니라 평택시청도 있을 것이고 안중 서부지역도 있을 게 아니에요. 기본 어떤 방침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계속 언쟁의 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걸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기 문의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 제로 에너지 개정 이유가 이제 국가 온실 감축 탄소 중립 이행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요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과장님이 좀 해주시든가요. 네. 그 지금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이 민간 건축물에 2025년도부터 이제 1000평방미터 이제 이상은 이제 의무 적용 대상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1000평방미터가 넘는 것도 이제 의무화가 되는 사항이지만은
1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건축이 대다수 건축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들이 이제 소규모 건축들이 들어왔을 때 제로 에너지 건축 계획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 시의 조기에 에너지 전략형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조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네. 이하는 좀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건축 시행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금으로 해서 건축 시행사들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건축 계획적으로 예. 부지를 조금 덜 확보를 해도 건축물이 2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예. 2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만 예. 이제 저희가 적용하려고. 그리고 뭐 두 번째 거는 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임대형 기숙사 용도 요거 이제 심의 대상으로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거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인데 요게 이제 워낙 여러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민원 사항도 많고 그랬다고 이게 과연 불법이냐 이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맞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를 옛날부터 뭐 말 그대로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해온 거를 갖고 그걸 과연 법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적 낭비도 많이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이 개정 조례안으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우려되는 게 만약에 혹시 이 적용 시기에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금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고요. 예. 저 가중 비율을 100% 하는 그 30에서 부분, 100%뭐 예, 상향을 예. 한 것 같아요. 그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부과하는 것부터 해서 조례 올해 개정이 되더라도 일부 기간을 유예를 했고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그 대상 확대는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이게 너무 단기적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과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이제 이행강제금을 상향 부과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시가 뭐 이행강제금을 뭐 부과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강화됨으로써 건축 위반 건축물을 예방하는 게 저희 시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놓고 일부 기간을 이제 뭐 부과하는 기간을 좀 유예한다고 해서 해도 이제 예방 효과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가설 건축물의 범위가 보니까 지금 여기다 산입해 놓은 게 이제 17, 17 정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높아시면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만약 뭐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하셨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이런 유사성이 있거나 이제 혹시 누락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해석 논란은 좀 어떻게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17개 분야를 이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제 확대를 적용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민분들께서 부대 시설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발굴을 해서 그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지금 면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7가지지만 추가적으로 뭐 기타라든가 요거하고 유사성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거를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 관련 부서에서 뭐 재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 딱 17가지라고 딱 특정을 해놨는데 요거하고도 유사한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서 그분들은 불법이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17가지만 딱 특정을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유사성이 있는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좀 보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기타에서 뭐 것으로 기타 뭐 네. 유사한 뭐 이런 유사 건축물 뭐 이런 것들 넣게 되면 네. 그건 뭐 자의적으로
이게 면적에 이 제한이 없다라 그러면은 이제 그건 혹시나 여러 가지로 특혜를 줄 수가 있는데 면적에 제한이 있고 여기에 다 면적 이하 부분이고 유사성이 누가 봐도 맞다고 하면 그 뭐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예. 일단 이건 뭐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예. 혹시 더 뭐 질의하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예. 이전 그 불법이 30%가 적으니까 이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많아서 이 30% 내고도 이 이득이 좀 취해지는 게 많아서 우리 그 홍경 국회의원도 이거를 강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먼저 인터뷰를 하시는 걸 제가 TV에서 좀 봤고 그래서 아 우리도 지금 이거를 조례개정 하고 있는데 좀 다행이다 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줘서 좀 더 힘나고 저기 하니까 우리 건축학과에서 지금 조례개정 하면서 이 불법 건축물을 좀 강하게 하면 아마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일단 잠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거 끝나고 그럼 식사 그거 끝나고 할까요? 예.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 9-299인 안건인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택 통북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한 사업으로 기존 시설의 노화 및 악취 민원에 따라 시가지 예각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방류 수질 준수 및 방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그 의견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그 KTX 경부선 서편 그 신대동과 고덕면 그 동고리 경계의 그 안성천과 그 도일천이 합류하는 곳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지 규모는 공공하수처리장 53,239평방미터이며 진입도로는 폭 10m와 11m로 계획을 했고 연장은 각각 그 952m와 164m가 되겠습니다. 하루 일 처리 용량은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3억 원이며 이 중 민자는 1,548억 원, 재정지원금은 6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그 하수도 건설 예정지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그 진입도로는 기존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그 평균 표고는 하수처리 시설은 6.1m이며 진입도로는 해발 5m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4%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그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지목별 현황은 대부분 답과 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 18,007평방미터이며 그 공유지는 130평방미터, 사유지는 49.338평방미터로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다음 현황 분석 자료입니다. 그 대부분 농림 지역이며 그 계획관리 지역이 일부 있고 보전관리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로 2개 노선과 공공하수처리 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입니다. 지금 오른편 그 변경을 보시면은 그 하수도 시설을 이쪽 저 남측에 계획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서동대로에서 빠져나오는 그 평남로에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여 접속할 계획이며 이거는 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일처는 그 교량을 설치하여 통과를 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에 따라 취락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계획입니다. 그 통복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요입니다. 그 목표 연도인 그 2035년도에는 일평균 79,739톤을 처리하며 일 최대 용량은 93,983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및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정 내역과 연도별 투자 계획이며 그 2026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2027년도에 2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조감도입니다. 그 시설은 대부분 지하로 형성을 하고 위에는 그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지금 노후화돼서 이게 신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 지금 하수처리장 기존에 통목동에 있는 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건설된 거고요. 최초 1단계는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단계가 2006년도에 준공됐고 시설 용량이 7만 5천 톤인데 이제 우리 남부 지역이 계속 이 개발이나 이런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이 실질적으로 이 기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이 용량이 부족해서 이 증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또 시내 인근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하류 지금 기존 위치에서 2km 정도 하류로 이전하고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하수처리장 지금 위치 이전한 위치가 지금 남북권만 해당되는 하수처리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시가지하고요. 이쪽 지제세계까지 전체 다 기존 처리장에서 유입되던 구역을 전체를 다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민간 위탁 사업으로다가 평택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또 30년이 지나면 또 이전을 뭐 시설 노후화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전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시설의 시설 용량이 혹시 이제 부족하고 하면 기존 부지에 증설을 좀 해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는 부지 하류 쪽으로는 다시 갈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고도 신도시하고 소사벌도 그 단지 내에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쪽에 그 남부 이 주변에 해서 하는 거는 아마 후에 일부 조금만 정산하면 되지 이전까지는 아마 계획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북 하수량 일일 하수량이 몇 톤이죠? 현재 지금 방출량이 현재 기존 시설에 7만 5천 톤이고요. 1만 5천 톤. 지금 현재 유입량이 한 8만 3천에서 8만 5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시급하게 오버되는 게 예,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서 정설을 해서 10만 톤으로 지금 최대한 빨리 그 건설이 돼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저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96,000 그러니까 96,983톤 보고를 하셨는데 97,000톤 되는데 우리가 인구 증가 계획에 그 브레이티 산업 지구하고 우리 지제 역세권 도시개발 지구하고 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이 대비를 다 하신 건가요? 용량은?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는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될 거고요. 지제 역세권 지금 137만 평 안에는 별도로 아마 이 공공화수 처리 시설 계획 아니면은 우리 고덕 지금 신도시 내에 있는 거 연계 처리하면 기존 시설에 아마 증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거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BTO 사업이 아니죠? 예, 지금 2,200억 중에 600억 정도는 그 정부 투자금이고 나머지 1,560억인가? 그거는 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 보상비는 시에서 저기 그 땅에 대한 보상비는 시에서 이 별도로 민간 부담합니까? 투자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는 평택시 부담으로 별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 부지 매입비는 제가 평택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예. 지금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 60억 정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은 평택시에서 매입을 하고 지금 이제 시설만 민자에서 민자 그 부대비 민자 투자비하고 이제 재정지원금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대략 한 2,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2,1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합니까? 네, 30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네, 금액까지는 대략 한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건 이제 저 사용료 수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이제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하수도 요금으로 지금 해소해가는 거라 하수도 요금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따라서 결국은 민자로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든 운영비를 얼마든 별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죠, 1년에. 연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억에서 100억이요? 예. 이게 참 문제가 BTO 사업이 뭐 시에서 투자를 안 하고 민자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뭐 측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BTO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그 시설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에코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들이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시설들을 과연 갖출 것인가에 대한 뭐 서류상이나 아니면 기타 뭐 설계나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그 완벽하듯이 해서 좀 들어오겠지만 실제 짓고 나면 항상 부작용들이 좀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율을 거기다 하면은 안 되겠지만 요새 LH 같은 데도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부 이제 건설 회사들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변칙을 사용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BTO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부대 시설비들을 그 주어진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보장 부분들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에코센터를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2002년대 민간 투자 사업 BTO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6월에 지금 1차로 이게 이제 이 운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어디냐면 이제 우리 고덕에 이제 처리장이 됐지만 기존 장당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하고 통복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 그다음에 안중 이렇게 3개 해서 지금까지 이 에코센터에 문제 있는 거보다는 지금 이 공공하수 처리 운영하고 문제를 할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기가 없고요. 지금 없는 거로 계속 운영 관리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세히 그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LH에서 지금 고덕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지금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문제들이 많이 그쪽에서 시설들을 다 하고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작용이 나와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민자 사업들이 그쪽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30년 뒤에는 시에다가 기부 체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때 부작용들이 분명히 또 나올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반드시 좀 잘 세워 주셔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물론 민자에서 BTO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문제점이 될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집행부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30년 뒤에는 저희 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다시 또 재의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한번 건설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은 LH에서 또 인수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인수하는 게 또 약간은 성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고덕 처리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불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파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좀 몇 개를 설치하느냐 하나에 또 그걸 교체를 전체를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시에서 또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BTO 사업을 할 때는 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떤 문제가 좀 파생이 되지 않도록 분리막 문제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덕 같은 데 문제가 네네.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이 PTO 사업 할 때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민간 투자 27년도에 운영 기간이 끝난다 그랬죠. 1차로 당초에 2002년도에 한 게 지금 아마 지금서부터 저희 이 하숙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이 통보 공공화수 처리 시설 이전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계속 축적이 가능해서 더 아마 이제 운영 기간이 종료됐을 때 세부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거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신설하면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초창기에. 예,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많이 완화됐죠. 예, 예. 많이 완화됐다는 것은 주민분들의 어떠한 욕구를 일부는 적어도 이제 충족시켜 주신 것 같은데,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혜택을 준 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방도로하고요. 소방도로. 예, 그다음에 취락지구 지정하고 저 농지를 예, 아니, 농지는 취락- 아니고요. 기존 기존? 예, 예. 그거 확대고 예. 네. 그거하고 주차장. 취락지역으로 예. 주차장 확보하고 네, 네. 그 또 정도로- 진입도로. 예, 예. 진입도로 네. 확보한 거하고. 이 정도면 거주 주민분들께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 거죠. 대신 이제 악취라든지 건설 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약속드린 거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고덕 내일 이제 방문하실 텐데요. 네. 가보시면은 거의 악취는 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민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황 분석을 하신 게 이렇게 보니까, 또 사진도 일부 보니까, 대상지 현황, 사업부지 이렇게 보니까 이 표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뚝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문제 없겠습니까? 이거 범람 위험이라든지 전에 최근 10년 내에 범람을 했던 사실이 있다든지, 이게 또 지하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물이. 그죠? 예, 지금 보통 집안에서 이 지하 구조물 들어가면 한 20m에서 30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대부분이 보면 최종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을 수가 이제 표가 높을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높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건축을 반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옛날 이제 과거에 여기 이제 장당 하수처리장이 좀 서정천 그거 할 때 한번 침수된 적은 한 번 있는데 운영 관리에 서정천의 아마 유지 관리에 조금 공사하면서 안전 조치가 미비해서 한번 침수된 적은 이제 한번 있어요. 지대가 낮은 낮은 지역은 저기 이제 안성천 하천점의 기본 계획이 한 8.7m 되는데요. 저희 계획은 한 2.2m 정도. 제가 기술적인 상향- 부분에 예, 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네. 일단 표고가 낮다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구조물이 전체가 다 지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범람이 되면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때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추후에 닥쳐올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조감도를 보니까 주민 편의 시설이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장 같이 예정이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이제 투자 사업으로 본인들이 3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이 시설물들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그 민간 위탁 업체에서 관리할 겁니다. 무료로? 네, 무료로. 그 이제 수익성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무료로 근데 이게 그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민간 그분들 투자 사업 무료로 하는 하는데? 애들이 30년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 관리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마 관리비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하면 이게 제대로 시설물이 관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수익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줄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그 운영 관리할 때 관리비의 그 부실이나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단가를 책정을 할 때 이것까지 다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금 단가를 책정을 해서 아마 관리만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관리만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적어도 다 예. 넘겨줄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80억에서 100억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도 이 관리비도 포함시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실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설 관련돼서 결정 의견 청취권이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돼서 뭐 하수과는 뭐 이게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셨네? 거기 앞에 제가 봐서 오셨구나.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이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 인근 이 칠악지구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 이제 인근 이렇게 보면은 이 신대동 게 몇 통이죠? 거기가 2개의 칠악지구가 있는 것 같은데 14, 15통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고동면 쪽에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동구 1이죠. 네, 거기 지금 보면은 이 위성 사진으로 해가지고 거리 측정해가지고 아마 반경을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이 14, 15통은 아마 이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로 아마 그게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동고 1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지원 저희가 있나요 혹시? 거기 보니까 이제 동고 1위 같은 경우도 1.5하고 1km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기 15통인가 거기 저기 신대동 거기 보면은 거기도 한 11.5km 예, 그 반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군데의 칠악지구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는 혹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좀 가졌나요 혹시? 주민 설명회는 의견은 있었는데 주민 설명회 가진 적은 없고요. 일단 네.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지금 내년 초나 지금 하수관거 정비 계획을 지금 진행할 하수관거 상황입니다. 준비는 뭐 제가 네, 얼마 네, 전에도 네. 제가 이 간담회를 가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에 일대는 다 개발하고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경계점 행정구역이 아마 이쪽이 세교동으로 들어가고 저쪽은 이제 고덕으로 들어가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지역에 같은 거리에 이거를 좀 꼭 동으로 나누지 말고 반경으로 봤을 때 똑같은데 여기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를 좀 하수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를 보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좀 여기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기는 더 지대도 낮기 때문에 하수 자체가 이거는 고덕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이쪽 일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후에라도 잘 이거는 어차피 지금 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후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전에 제가 간담회 했을 때도 얘기 드렸듯이 그런 거를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 갈등이 안 생기게 좀 해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기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처리 용량이 예상해가지고 지금 총 처리 예상 톤이 몇 톤이라고 했죠? 10만 톤이라고 했나요? 10만 톤입니다. 예, 예. 그러면 다 반영이 돼서 그거를 해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네. 네. 지금 저 그러면은 거기에 원평지구라고 지금 아마 도시개발 추진을 지금 아마 타당성 검토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 도시개발 추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그 우리 원평 도시개발 그 원평 거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고요. 향후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민자로 시작을 할 때 10만 톤이지만 이 지금 남부 지역 그 이 주변 여건이 변동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 이까지 20% 이내까지는 아마 그이 추가로 저 변경을 할 때 가능한 거로 해서 아마 지금 하숙가나 지금 민자 쪽에서 투자하는 쪽에서 이 지금 그 해도 바로 준공과 동시에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좀 걸려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2만 톤 내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파를 10만에서 12만으로 아니, 늘린다는 걸 10만에서 지금 현재 10만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했는데 12만으로 12만 까지 지금 이제 해야지만 지금 기존의 그 개발 여건을 봤을 때 이 준공과 동시에 다시 증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이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캐파가 안 나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말대로 증설이 안 되는 부지도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게 증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더 어딘가에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계획과가 여기에 소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미스가 좀 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여기 지금 이거 결정하면서 여러 관련 부서 뭐 도로과나 하수과나 뭐 생태하천과나 기타 등등 소관 부서하고 관계협의는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일단 뭐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설하는 게 농로 쪽을 이용해가지고 하천 넘어오고 그 38국도에서 좌회전은 안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요. 가감 차선만 만들어서 안중에서 평택 방향으로 나오는 부분만 우회전만 되는 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이 시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취락지구 안쪽으로 해서 소로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기존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그쪽 연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기존 이 취락지구 안으로 만약에 이 도로 자체가 빈번하게 만약에 이 통행이 된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불편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거기까지 주민들하고 다 같이 저기 설명을 네. 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동네 마을로 이 지금 진입도로가 좀 했을 때는 이 여기가 또 분류하고 또 같이 연계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진입도로를 좀 이 기존 마을하고 조금 이격거리를 두고서 지금 시설 결정을 좀 하고 주민들하고 또 이 원평 14통, 15통 저기 할 때 협의도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기존의 메인 도로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 기존 도로에다가 하나 소로를 연결을 했잖아요. 요게 인정 평택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을 마을로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와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 도로를 한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이 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 안중 넘어가다 보면 안중 고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가에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안중 방향으로. 아니 이제 거기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이 은실 고가학교로 해서 안중을 가다 보면 그 칠학지구 가운데 있는데 그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그걸 체계로. 지금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좌회전해가지고 칠학지구를 경유해서 그 도로로 들어와서 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지금 현재 평택에서 오는 방향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으로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난이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혹시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교감이 됐나 설명이 됐나 그걸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가기 때문에 평택에서 안중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회전만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 도로를 지금 해놓은 거를 안을 그래서 안중으로 가다가
동거리 쪽에서 유턴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들어올 유턴해서 들어오거나 수밖에 아니면 없는 지금 이 체제로 돼 있- 시락지구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중간 정도에서 합류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시락지구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교통량이 뭐 증가되고 그래서 혹시 더구나 또 일리 들어가려면은 대부분이 이제 요 관련된 차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 있게 주민들하고 이 협의를 좀 잘 통해야지만 이게 이제 문제성이 없지 않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턴해서 들어온다. 이게 뭐 어떻게 됐든 뭐 의원님들이 언급했듯이 이게 이제 BTO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운영은 뭐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투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BTO 사업을 그리고 이제 관계 협의를 정확하게 진짜 세심하게 해야지만 비로소 왜냐하면 이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관련돼서 이쪽 민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다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기존 주변에 있는 칠학지구에 살고 있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변경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거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